안녕하세요. 슈필마트의 주니어 거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울 주제에서 첫 번째는 거울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되고요. 거울 놀이, 그 다음에 거울 퍼즐, 잔망경이라는 4개의 주제로 이어가게 됩니다. 먼저 거울에 대한 내용을 처음 알아볼 때 주변에 사물을 놓고 시작을 하면 좋은데요. 다 꺼진 액정만 있는 휴대폰, 그 다음에 숟가락,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거울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이용하면 내 얼굴이, 내 모습이 보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직접 사물을 들고 확인을 해보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창문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는 창문의 풍경에서 바닥에 물가에 비치는 것을 이용해서 물도 거울에 비치는 역할을 하는구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로 들어있는 거울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거울지는 처음에는 지금 보호 필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짝 뜯어서 제거하고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들고 옆모습도 관찰하고 윗모습도 관찰하고, 그러면 거울은 왜 우리 모습을 비칠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일까요? 라는 이 상황을 직접 연출해 보면 좋은데요. 2명의 사람이, 한 사람은 앞을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은 뒤에 서 있는 채로 앞 사람이 들고 있는 거울로 보이는 모습을 관찰을 합니다. 이때 이 친구가 왼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거울 속에서는 오른손에 들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다면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편에 있는 시계에 숫자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시계바늘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시계를 보고 정확한 시각이 몇 시인지 맞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바늘은 있지만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봤을 때 9시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을 거울을 놓았을 때는 3시가 된다는 것. 이때 시각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잘 읽을 거고요. 시각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라면 12시, 그러니까 12 방향에 긴 바늘이 있을 때 정시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울에 비친 글자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글자만 얼핏 봐도 대략 어떤 글자인지 글씨를 읽는 친구들은 알게 되는데요. 이때 거울이라는 글자가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거울을 이렇게 놓아야 할지, 이렇게 놓아야 할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울의 위치도 여기 거울, 그리고 수학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거울에 비쳤을 때 제대로 되는 글씨를 찾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보이는 글씨를 동그라미 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놓았을 때이기 때문에 거울을 옆에서 놓을 수도 있고요. 위에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옆에서 놓았을 때 보이는 글자를 전부 다 찾으면 되겠고요. 또 위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글자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간단한 팁을 좀 드리자면 여기 글자를 이렇게 쓴 글씨를 옆에서 보게 되면 옆으로 뒤집은 글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위에 놓게 되면 위로 뒤집은 글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탐구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보이는 글자가 실제로 생활 속에 있는데요. 바로 119 구급대. 이때는 왜 그렇게 뒤에서 봤을 때 거꾸로 보이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울이 들어있는데요. 거울지라는 겁니다. 이 거울은 휘어지는 거울이기 때문에 휘어지는 방향에 따라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그 방향을 그려가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직접 그림으로도 그려보고요. 그리고 확인학습으로 앞에서 익혔던 시각을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직접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글자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거울에 비쳤을 때 어떻게 쓰게 되는지 생각을 먼저 해서 써보고 거울을 놓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활동에 이어서 그림으로 이어서 확인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거울 놀이인데요.
이 거울 놀이는 지금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이 친구가 발레를 하면서 뒤에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이용했고요. 뒷머리가 보이지 않는데 또 다른 거울을 이용했죠. 즉 거울을 2개 정도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를 어떻게 만들지 그런 이야기로 끌어가면 되겠고요. 이때는 거울을 2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교구로 들어있는 2장의 거울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접어서도 해보고 이런 활동을 이어가게 되고요. 여기 재미있는 활동이 있는데 생일 케이크가 일부만 그려져 있고 초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거울을 붙여서 이렇게 마주보게 거울을 붙인 다음에 바깥에 테이프를 붙이게 되면 활동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거울을 벌리는 정도에 따라서 초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의 생일인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접는 위치가 달라지면 왜 개수가 많이 보일까? 이런 것을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미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거울 2장을 글자 위에 놓게 되면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어떤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라는 글자에 이렇게 거울 2장을 놓게 되면 꽃 같은 모양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 중에 내가 만든 모양이 비슷한 것을 찾아보면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게 되고요. 그 수학박물관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도 예쁜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내 이름을 그려서 써보고 써놓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종이접기로 만든 무늬라는 주제로 종이를 동그랗게 잘라서 이렇게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 펴지 않고도 이게 펼쳤을 때 모양을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거울을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위치에 비치게 되니까 자르고 나서 거울을 이렇게 대어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접어서 오렸을 때 모양이 나오는 것이 결국엔 거울의 반사에 의한 것이구나 라는 것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르는 시간을 재밌게 가져도 좋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확인학습으로 거울을 양쪽에 비치게 되면 계속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림이 이어지는데요. 마지막에 스마일 그림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카드를 4개를 그려놓고 그 카드 내에서 활동을 그림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좀 더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생일 초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가 몇 명인지 찾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거울 퍼즐인데요. 이 거울 퍼즐은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 2 그림 컷을 보고 고양이가 쥐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봤을 때 처음에는 쥐가 보이지 않았으나 2번째로 봤을 때 쥐가 보이는 이유를 거울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한테 들어있는 이 교구를 이용해서 거울 퍼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이 있고요. 그리고 뷰파인더, 그 다음에 거울 3개, 그리고 쥐는 이 위치에 이렇게 붙여서 그리고 치즈도 붙이고 그래서 여기에 알맞은 칸을 만들어 놓고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았을 때 쥐가 보이는지 그 활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이 1장, 2장, 그 다음에 걸림돌 치즈가 있을 경우 거울 3장을 놓았을 때, 그 다음에 치즈까지 들어갔을 때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이 어디에 거울을 놓는지 선을 긋고 거울의 위치를 찾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확인학습으로 그 빛이 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 거울로 보이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학습으로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잔망경인데요. 잔망경 교구는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맞게 길게 이런 식으로 잔망경을 놓게 되고요. 이 잔망경을 돌릴 때 그 위치에 따라서 그림의 모양이 방향이 바뀐다는 것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요
탱크 안이나 그 다음에 잠수함 안에서 잔망경을 이용한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면 좋겠고요. 잔망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있는 활동을 직접 하나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반사 원리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직접 읽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잔망경을 이렇게 앞에서 보았을 때, 돌렸을 때의 모양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망경을 쭉 관찰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 잔망경을 이용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서 보았을 때의 그림과 뒤에서 보았을 때의 그림 등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필마트 주니어 거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